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 소추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갑자기 선출된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옳지 않은 명백한 월권인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선출했을 때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임명을 거부했거든요.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는 헌재 재판관이 6인밖에 없어서 네.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한 총리가 지금 갑자기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어떤 의도가 있는 걸로 그렇게 네. 보입니다. 약 석 달여 전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했는데 네. 왜 지금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걸까요? 한 권한 대행의 설명은 별로 납득이 안 되는 주장들이었는데요. 마지막 문장,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 대목이 저는 눈에 띄었어요. 네네. 이 말은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아직도 한남동 관제에서 버티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행간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네. 보수농객 조갑재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두고 영혼 없는 공무원, 식민지 관료형 공무원의 표상이 한덕수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아는 검찰 고위직 출신 몇 분에게 이번 인사를 누가 했을까 물어보니까 윤석열의 뜻 아니겠나 이구동성으로 답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완규에게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그 신세를 갚으려고 했을 거라는 답도 있었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으니까 지시할 권한이 없으니 청탁을 한 게 맞을 거라면서 따라서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도 한남동 관저에서 좀 버티고 있는데 네. 아직도 자신이 뭐 대통령인 줄 아는 걸까요? 정말 그 파면되고도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 대통령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당선인 신분 때나 취임 직후 초기 6개월 가까이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거주하면서 경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집을 비우는 게 맞겠죠. 결국 이런 인사 참사가 일어나는 건 구속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그 두 재판관 후보자를 철회하거나 뭐 막을 수 있는 뭐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준 기자 리포터를 들어보셨겠지만은 네. 법기술자들이 아마도 그런 가능성들을 다 검토해봤지 않겠습니까? 헌재 재판관은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은 권한 대행에 소극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네. 그러나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은 임명하지 않아서 위헌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2017년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했을 때 당시 황교안 권한 대행이 후임을 임명하려고 했다가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한덕수 스스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지 않더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임명하는 건 자기 부정이기도 한 거죠. 네. 문제는 효력을 정지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판사 출신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완규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사자성. 예,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낼 경우에 국회의장이나 법사위원장이 신청하는 방법이 맞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국회는 자격 없는 자가 지명했다는 부분과 내란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다는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 법제처장 아주 가까운 사이죠.
대학 동기의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40년 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검사 시절에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처장은 학구적인 교수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요. 2020년 12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때도 법률 대리인, 변호인단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처장이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을 맡은 뒤에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논리를 제공하고 실행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기보다는 사적 인연으로 공적인 직무를 보좌했다는 박한 평가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이완규 처장은 내란에 연루된 의혹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네.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을 모의했는지 여부는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만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 박성재 법무장관 등과 비밀 회동을 가졌고 그 직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인물입니다.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행동은 지난해 12월 19일 이 처장을 포함한 안가 해동 4명을 형법상 증거인멸과 내란죄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민주당 법률위원회도 지난 1월 13일 이 처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처장은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인 겁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지금 현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알박기인 동시에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차기 대통령을 탄핵할 준비를 한 것 아니겠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